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유시민이 드디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삼류 저질 소설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하지 못할 때 가족들을 인질로 삼는 저질 스릴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저질 스릴러를 쓰는 소설가는 유시민입니다. 유시민과 공지영 이런 부류들은 조국과 조국의 가족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 본질을 모르는 한마디로 무식의소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조국과 조국의 부인, 딸은 그리고 동생은 일종의 스펙 공동체, 사기 공동체, 범죄 공동체, 장학금 공동체, 학원 공동체, 완전히 공동체 패밀리이고 그 공동체 패밀리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결국은 조국입니다. 조국이 아니라면 조국의 딸이 장학금을 받았겠습니까? 조국이 아니라면 조국의 딸이 그렇게 쉽게 인턴을 하고 논문 제일 저자로 등재됐겠습니까? 조국 딸의 문제, 모든 것이 조국으로부터 시작되고 조국으로부터 비롯되고 조국으로 완결되는 일종의 조국 공동체의 사건입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고 유시민 같은 작자는 저런 소설을 써대고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유시민에 이어서 문재인의 아들 문중용까지 이 판에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준용의 SNS 글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에 앞서 이것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사회적 파장이 큰 글을 쓰는 것은 일종의 정치 행위인데 이런 것을 당연히 아버지인 대통령 문재인과 상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집안은 집안 교육이 잘못된 것이고 상의를 했는데 이런 것을 허락한 문재인의 멘탈리티가 저는 정말이지 충격적입니다. 왜냐 문준용이가 얘기한 여러 가지 팩트와 내용과 주장이 너무나도 또 비논리적이고 거의 제2의 유시민, 거의 유시민과의 이런 소설류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단 두 개의 페이지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번,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좋다. 이건 부당한 게 맞다. 자, 문준용은 부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당한지 하나도 설명이 없습니다.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공격을 받거나 터무니없는 의혹이 자기에게 제기됐을 때 이럴 때 부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준용이는 이런 판에 끼어들려면 어떤 이 공격이 부당한 것이다. 사실은 이건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부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부모님의 싸움이지만 앞으로 자신의 싸움이 될 수 있다. 이것도 공지영이나 유시민과의 조국과 조국의 가족을 분리하는, 조국의 딸을 분리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싸움이 아니라 조국 딸 자신에 대한 공격과 비판이기도 하고 조국 딸을 포함한 조국 가족 공동체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부모님의 싸움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싸움입니다. 조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조국 딸의 싸움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싸움과 자신의 싸움을 분리시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세 번째, 부모, 후보자, 자식까지 검증하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후보자, 자식까지 검증하는 건 이해된다라는 것은 그래도 공지영보다는 한 단계 성숙한 자세입니다. 공지영은
후보자의 딸이나 부인의 문제를 이 국민이 알아야 되는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편폐되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조국의 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의 실력과 노력이 얼마가 됐든, 그게 60점이 됐든 70점이 됐든 그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노력한 것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얻은 만큼만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조국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얹어져서 엄청난 60이나 70이 아니라 100이나 200의 특혜를 누렸다는 데에 공동체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3번에서 설명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 위에 얹어진 조국이라는 엄청난 떡고물 플러스 알파를 사람들은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중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번에서 부당하다고 표현한 것, 5번에서 누명이라고 표현한 것, 문준영이가 조국 딸을 옹호하고 싶으면 조국 딸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이나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누명이라는 것을 적시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분명한 누명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조국 딸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죠. 6번, 앞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한참을 달려야 자랑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아직 졸업도 못한 젊은이에게는 오랫동안 버거운 싸움이 될 것이다. 자, 이 6번 말은 저는 이 문준영이가 잘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국 딸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이 험준한 계곡을 건너고 있지만 이것이 자신과 자신의 부모 탓으로 초래됐다라고 하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와 조에 따른 충분한 책임을 질 것이며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넘어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와 공동체에 끼친 이 죄과를 갚으려면 자신이 부모 덕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6번은 문준영이가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7번, 그가 받는 고통과 앞으로의 불이익은 당사자만 느낄 부당함은 이렇게 작동하는 세상의 너무 작은 틈새에 끼어 있어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할 것 같다. 이것은 조국 딸을 너무나 그 엄청난 무슨 피해 당사자로 코스프레 시킨 것,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과 불이익에 관해서는 완전히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원리로 작동해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조국 딸이나 자신과 같은 존재를 제외한 나머지 세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경험자로서 주장하자면 그렇기에 공격을 하지 말라는 말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자, 이것은 공격을 하지 말라는 말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조국 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국 딸에게 그렇기 때문에 반격을 해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보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어쨌거나 문준영의 주장은 조국 딸이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고 누명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반격하고 당당하게 외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 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 특혜 채용됐다라고 하는 논란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그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완전하게 그 의혹이 100% 맞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때문에 어떤 그 분명한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분명한 증거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준용이가 자신이 뭐 얼마나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본인이 피해의식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일과 그 진실은 나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자신의 일과 조국의 딸 일을 완전히 섞어 비빔밥을 만드는 엄청난 오류와 착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런 글을 아들로 하여금 세상에 공표하라고 허락을 하는 아버지 문재인의 멘탈리티가 심히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